며칠 전 저는 새벽 3시에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기에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자 상사인 부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찾았습니다. 에바, 큰일이야. 텍사스 전력망이 무너졌어. 도시 전체가 암흑 상태고 공장 라인도 전부 정지됐어. 아예 전기 공급이 중단됐어.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은 저는 무작정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현장 팀들이 몰려와 흥분된 목소리로 손을 휘저었고 불길한 공포감이 온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그날 사고로 서버실 모니터는 시커멓게 꺼져버렸고 긴급 전력을 사용하고 있던 곳도 곧 한계에 달할 기세였습니다. 아무리 발전기를 돌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력망이 광범위하게 무너진 경우 수습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파까지 겹쳐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커다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들은 벌써부터 미국도 한파 앞에 속수무책, 도시 전체가 동사 위기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치닫고 있었고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현장을 뛰어다니며 흑암 속에서 사고를 수습하려 노력했지만 잘 풀릴 턱이 없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언성을 높였고 쏟아지는 고객사의 불만은 제게까지 집중되었죠. 당신들, 미국이라는 대국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초보적인 전력 사고 하나 못 막아요? 우리가 치러야 할 손해는 누가 보상할 건데? 따져 묻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도 억울한 노릇이었지만 전기가 끊기니 모든 게 올스톱이었습니다. 격앙된 시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전기가 끊겨 난방조차 되지 않는 집에서 얼어붙는 이웃들을 보며 제 마음도 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무능함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전 사태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그 빈도가 더 잦아지는 듯 했습니다. 텍사스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태풍이나 폭설 한 번이면 전력망이 내려앉아 시민들이 깜깜한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라는 의문이 가득했죠. 정신을 조금 차린 후 저는 사무실에 쌓인 자료들과 해외 에너지 뉴스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던 중 의외의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전이 거의 없고 전기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세계 최고라는 표현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이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에너지 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보다도 전력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 물론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전력 분야에서도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게다가 통계 자료를 보니 독일이 15분, 미국이 138분에 달하는 연간 정전 시간을 기록할 때 한국은 단 8분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력망은 완벽에 가깝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하나둘씩 찾아보면서 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는 눈앞에서 초유의 전력 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전력 인프라를 확인해 보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재량으로 곧바로 한국 출장 계획을 잡았고 부사장님께 이를 보고했을 때도 미국 체면에 뭐 이런 걸 배워오느냐는 식의 반응이 잠시 있긴 했지만 곧이어 불붙은 정전 사태를 진화하려면 뭔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만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느낀 첫인상은 굉장했습니다.
공항시설 자체가 아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쌩쌩 터지는 건 물론이고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오,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니 하고 감탄했습니다. 입국 수속도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인 가이드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도 일종의 프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국적으로 잘 조직된 시스템이 저를 맞이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길, 저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빛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반짝이는 간판,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불빛, 그 위를 달리는 전철과 지하철의 궤도가 조화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무언가가 끊임없이 굴러가는 듯한 역동성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가? 전기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하더니 정말 저렇게 밤에도 걱정 없이 불을 밝히는 건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밤에는 절전하는 가정이 많았고 정전 대비로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시내 대형 컨퍼런스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에너지 생산, 관리 송배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던 중 마침내 한국전력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PPT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구당 연간 정전 시간을 약 8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약 15분, 미국이 약 138분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역시 한껏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치를 접하니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역시나 텍사스 정전 사태를 몸소 겪은 입장에서 미국의 138분이라는 숫자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송배전 손실률은 약 3%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영국,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전압 유지율 또한 99.99%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전기 끊길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죠. 발표자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곁에서 듣고 있는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전력 품질을 갖추고 있다니. 그리고 이어진 전기요금 그래프를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kW시당 약 170원대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500원 안팎, 미국도 200원대 정도니까요. 이 수치를 다시 확인하자 마음 한편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이 전력 인프라를 완성하기까지의 배경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전쟁의 상흔과 북쪽 지역에 치우친 발전소로 인해 전력 부족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국가 주도하에 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확충을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고 그 결과 지금의 안정적인 전력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예전엔 불을 밝힐 전기가 부족한 나라였다니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강력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력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송전 설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센터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광판 가득 든 알림창이 눈에 들어왔는데 전국 곳곳의 전력 사용량과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대도시나 시간대별로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최근 엄청난 정전 사태를 겪었는데요. 한국은 기상이변이나 지역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예비 전력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또한 날씨 변화에 맞춰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해두고 그에 맞춰 부하 분산을 하죠. 간혹 단전이 생겨도
대부분 몇 분 내에 신속 복구합니다. 직원이 터치스크린 패널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해 보이자 저는 마치 최첨단 IT 회사를 견학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용되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한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빠른 인터넷망과 IT 인재들이 모여서 전력관리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IT가 발달해 있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이게 전력 분야에도 그대로 접목되어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송전센터를 본 뒤 저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각각 견학했습니다. 처음 보는 규모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설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안전시설 역시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화력 발전소 관계자는 물론 오염물질 문제가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위해 당장은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죠. 대신 첨단 설비로 오염 저감을 많이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부 구역을 둘러봤는데 철두철미한 보안과 안전 점검 방식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초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현장도 잠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이것이야말로 한국 전력 기술력의 정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초대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대당 수백억에 달하고 미세한 오차라도 발생하면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품질 관리가 엄청나게 까다롭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납기부터 품질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해외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철제 장치들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있었나. 독일이나 미국처럼 제조 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뛰어넘다니 믿기지 않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엔지니어 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밥상에 온갖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부지런히 놀렸습니다. 엔지니어분들은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자주 정전이 된다고 들었어요. 특히 한파나 태풍에 취약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폭염이나 한파 때 수요가 급증하거나 인프라가 낡아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처럼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한국에서는 정전이라는 걸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합니다. 오래돼서 노후화된 동네도 예비선을 갖춰놓아 며칠씩 전기가 끊기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죠라고 말했습니다. 그 흔한 말이 저는 부럽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는 빌딩의 불빛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각인데도 편의점과 음식점들이 환히 빛나는 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여긴 밤에도 깜깜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늦게까지 놀아요. 피곤해도 편하게 에어컨과 조명을 쓰니까요. 문득 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도 야경은 아름답지만 한파나 폭염 경보가 뜨면 너도 나도 전기세 걱정을 하고 뭔가 불안하게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과거 한국에서 전기 부족을 겪었다는 스토리와 지금 이 압도적인 모습이 잘 연결되지 않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에너지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연구하며 미래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곳이 이런 첨단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전력 부족으로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죠. 전쟁 후에 산업 발전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했고 북한에 발전소가 많았던 탓에 남쪽은 전기 공급이 절박했습니다. 그때부터 발전소 건설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원자력, 화력, 수력, 신재생 등 다방면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IT 기술과 결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셈이죠. 연구소에서는 고급 장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 수급 변동까지 예측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도 부러웠습니다. 미국도 물론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여기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결집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력을 국가의 생명선이라고 여깁니다. 인프라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과거에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미국의 전력 사고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만약 저희도 한국처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다면 그 지독한 텍사스 사태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전력뿐 아니라 다른 인프라도 살펴봤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고 특별히 복잡한 지형을 만났어도 교량, 터널, 도로가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어디서나 무료로 WI-파이가 제공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교통카드 충전부터 택시 호출까지 순식간에 가능한 것을 보며 또 놀랐습니다. 심지어 시골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가로등이 꺼지지 않아 골목이 밝았고 인터넷 신호가 빵빵하게 잡혔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 전기가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게 체감이 되자 제가 알던 미국의 풍경과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꼼꼼함도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나 전력이 끊겨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태도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만난 한 한국인 관리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력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고 체계가 작동합니다. 24시간 언제라도 담당자를 깨워야 한다면 깨워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세분화되어 있죠. 잦은 재난 훈련과 기술 점검을 통해 만약의 상황도 대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언론을 통해 전력 수급 위기를 겪었다는 과거 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문제를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실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든 인상은 한국 사람들이 전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업부터 가정까지 전기 사용이 활발하고 정전 위험이 있더라도 빠르게 대체 수단을 마련해 재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출장 막바지, 저는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한 임원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차트와 서류를 살펴보는데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전쟁의 폐허였고 북쪽 전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기 공급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독립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대규모 발전소를 곳곳에 세웠고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력 인프라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가끔은 정부 주도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 전력망을 완성해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생생하게 듣고 나니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룩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 중 하나가 추진력과 근면함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력 분야에서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느낌이었습니다. 임원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도 물론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나마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했던 터라 오히려 현대식 전력망을 구획화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가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전기 공급을 생활의 필수 요소로 각인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죠.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 끈질기게 지켜온 결과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메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력 품질, 관리, 그리고 가격까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뤄낸 나라가 여기 있네요. 답장을 받은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한때 산업혁명과 함께 전 세계를 주도해왔지만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체계적 접근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동감했고 솔직히 배가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는데 전기 문제만큼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빌딩 숲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길거리 음식 파는 포장마차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카페, 편의점, 노래방까지 어두워질 새도 없이 도시가 활활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한국인들의 생활 리듬을 이렇게까지 활기차게 만들었나 봐요. 저 혼잣말을 하자 길을 안내해주던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밤에도 환하게 공부하거나 놀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정전이 자주 일어나면 산업과 문화 모든 면이 위축됐을 텐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배운 노하우와 정보를 최대한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미국도 지역별로는 훌륭한 전력망을 보유한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하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분명합니다. 한국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과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본업인 에너지 컨설턴트로서 이 노하우를 어떻게든 우리 회사와 현장에 적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돌아가는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출발했는데도 벌써부터 수많은 건물이 불을 밝히며 업무를 시작했고 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와 버스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게 일하고 놀고 생활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이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뒷받침해주니 자연스레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발전도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요즘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반도체, K-팝, 드라마, IT 등으로 독보적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문을 저도 익히 들었는데 이 모든 게 풍부한 전력 기반 덕분에 더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을 때 지난 며칠간 한국 곳곳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텍사스 정전 사태로 얼어붙은 미국인들의 비명, 손을 맞비비며 한기를 떨쳐보려 했던 그 절망스러운 광경, 그리고 반대로 환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 전산 시스템 앞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전력센터 직원들,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활기찬 풍경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분명 치열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단단한 전력망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겠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다시금 한파 소식이 들려오면 미국에서 한층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본 이상 저를 둘러싼 회의론을 정면으로 깨부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에 비치는 공항 불빛이 한 줄기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오묘한 흥분과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의 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끊길 일 없을 테죠. 이제 미국도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채 저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온몸에 품고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광경들과 그 안에 담긴 굳은 의지는 절대로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깜깜한 밤 속에서 무력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남은 과제는 이 놀라운 사례를 제 일터와 제 나라에 어떻게든 녹여내는 일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에바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